무슨 수를 내야 해? 어떻게 정숙희 아이를 뺏어올 수 있지? 화영아, 정말 꼭 그래야겠어? 너도 들었잖아. 마장이 내 애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어떻게 하든 정숙희 아이여야 해. 그 여우 같은 노인네가 동석씨 피가 아닌 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숙희 아이여야 한다고. 화영아, 정말 꼭 해야겠다면 내가 할게. 넌 내 손에 피 묻히지 마. 그래 줄래? 강혁아, 네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럼 됐어. 네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첫 번째 남자 2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1회에서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줬던 이 드라마가 2회에서는 더욱 강렬한 반전과 함께 시청자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사망한 아이 쌍둥이의 비밀,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까지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2회의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한 한 여성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다리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죠. 아, 우리 알들이죠. 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이 절박한 대사에서 산모의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의사는 냉정하게 사실을 전합니다. 이미 뱃속의 아기는 사망한 상태였다고요. 병원에 올 때부터 태아는 이미 숨을 거둔 채였던 겁니다. 산모의 절규는 정말 심장을 찢어놓습니다. 아니야, 살려내라고를 반복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한 어머니의 절망을 여실히 보여주죠.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가의 핏줄임을 증명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수포로 돌아간 순간입니다. 한편 드림백화점 회장은 손자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 동석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화영의 말을 믿고 이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죠. 그 녀석이 우리 동석이 대신이야. 우리 드림 백화점 내 재산 모두 그 녀석한테 줄 거야. 회장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벌써부터 후계자로 낙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 노릇 좀 해야겠다며 갈비까지 보내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화영이 임신한 아이가 정말 동석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회장의 비서가 화영을 찾아와 손자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고 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것을 물려주시겠다는 말을 전하죠. 화영은 이 말에 눈빛이 변합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돌아간 후 화영은 친구 이강혁과 충격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든 정숙희 아이여야 해. 그 여우 같은 노인네가 동석씨 피가 아닌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여기서 큰 반전이 드러납니다. 화영이 자신의 뱃속 아이가 동석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숙희라는 여성이 진짜 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영은 유전자 검사를 두려워합니다. 검사를 하면 거짓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숙희 아이를 빼앗아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이강혁은 망설이지만 결국 화영을 위해 손을 더럽히기로 결심합니다.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말라며 공범이 되는 이강혁. 이 두 사람의 우정인지 공범의식인지 모호한 관계가 섬뜩합니다. 한편 정숙희는 임신한 몸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배가 남산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꼴 어디 보기 좋겠어? 라는 말과 함께요. 정숙희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애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의 고달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정숙희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지만 우연히 한 광고를 발견합니다. 숙식 제공 아줌마 환영. 별장에 기거하며 할머니 시중을 들어줄 사람을 구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어도 상관없음. 정숙희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이는 이 광고. 하지만 시청자들은 불길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상대로 이 광고는 화영이 정숙희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만든 덫이었습니다. 아영은 누군가에게 잘 감시하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요. 절대 눈치 못 채게 하고요라고 지시합니다. 정숙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일하게 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해야 하는 정숙희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화영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숙희 아이를 무사히 낳게 한 뒤 그 아이를 빼앗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화영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회장은 화영을 찾아와 손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동석의 아이가 확실하면 내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다 보상해 주마. 유전자 검사. 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그 순간 화영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회장 앞에서 받은 이 전화는 화영을 긴장시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강혁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빨리 와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정숙희의 출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영은 회장 앞에서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친구가 지금 출산 중인가 봐요. 하지만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둡니다. 왜 친구의 어머니가 화영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지 의아해하죠. 화영은 급히 둘러댑니다. 자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어 부탁했다고요. 회장은 이 말에 수긍하며 차까지 태워주려 하지만 화영은 서둘러 거절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화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정숙희는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었죠. 같이 살던 할머니가 정숙희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이를 빼앗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도착하고 출산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터집니다. 배는 왜 이렇게 부른 거야? 쌍둥이라 그래요. 쌍둥이라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을. 정숙희 임신한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합니다. 화영과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빼앗으려던 계획이 쌍둥이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화영은 두 아이 모두를 빼앗으려 할까요? 아니면 한 명만 가져갈까요? 만약 한 명만 가져간다면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인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입니다. 회장은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화영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죠. 정숙희는 동석의 쌍둥이를 임신했고 화영은 그 아이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정숙희는 사랑과 정당성을 위해, 화영은 재산과 지위를 위해 아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강혁은 화영의 친구이자 공범입니다.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라며 범죄에 가담하는 이 관계는 우정과 공생이 뒤섞인 복잡한 구조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대비는 생명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회장의 재산은 모든 갈등의 중심입니다. 화영은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회장은 자신의 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갑니다. 한 명도 빼앗기 어려운 일인데 쌍둥이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화영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화영의 계획은 성공할까? 정숙의 쌍둥이를 빼앗는데 성공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숙희는 자신의 아이들을 잃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될까? 회장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화영의 전화통화를 의심했던 것처럼 다른 이상한 점들도 눈치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희의 반격. 지금까지 순진했던 정숙희 언제 어떻게 진실을 깨닫고 반격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쌍둥이의 운명. 두 아이가 함께 자랄지 헤어질지가 앞으로의 전개를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헤어진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숙희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회장이 손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을 반영합니다. 화영의 캐릭터를 통해 과도한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마 첫 번째 남자 2회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상과 쌍둥이 출산이라는 극명한 대비, 화영의 치밀한 계획, 정숙희 순수한 모성, 그리고 회장의 혈통 집착까지 2회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쌍둥이의 탄생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화영은 과연 이 쌍둥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숙희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이 드라마가 막장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을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빠른 전개,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다음 장면까지.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나요? 화영에게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숙희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